한국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견인이 되면은 주 세력은 외국인이지 않느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면은 흐름하고 거의 동행한다. 미국에서 보면은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항만 적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꼭 이건 분배 문제잖아요. 네. 분배망에도 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뭐가 먼저 좋아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에쿼티 측면에서. 예. 그건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나타날 때 보면은 QE를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QE가 축소시키는 게 그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이제 규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적 완화 축소시키는 거. 축소하는. 오히려 이제 양적 긴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사실 빠졌어요. 계속 과거에도. 그런데 금리를 올린 국면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공급 측면의 쇼크가 아니었고 실제로 경기가 좋아서 맞아요. 경기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는 좋으니까. 좋았어요. 2000 이후에 기준금리 딱 2번 올려봤는데 올리는 때마다 미국 주가 다 올라갔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기준으로 S&P나 뭐 이런 걸로. 그랬었는데 물론 그 미국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징 국가들은 대부분 시크릿칼 산업이 주예요. 지금 시가총액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성장주가 속해 있는 산업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은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여전히 시크릿칼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냥 한국은 이머징에 있는 시크릿칼한 나라.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성장 산업이 워낙 분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왔잖아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파이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커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큰 사이클 없이 S&P 500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쨌든 시크릿칼 산업이 반도체도 그랬었고 철강도 그랬고 화학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도 등락을 해서 반복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성장 산업이 저희도 급속하게 커지면서 이제 그런 그 과거의 그 절대 고점으로 생각했던 영역을 넘어서 3.0포인트를 넘어갔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뚜렷한 사이클도 나타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뭐 코스피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동행한다. 거의 아주 동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준비해 주신 요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경기 진폭은 보면은 고점 저점 높이는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파란색이 코스피 그리고 파란색이 OECD 경기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고 약간 요 핑크색, 핑크색이 코스피.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위아래 진폭이 비슷비슷해요. 진폭의 높이는 좀 차이가 서로 있는데 위아래의 방향성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뭐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외국인 매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2,2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200조. 외국인이 한 32%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700조인가요? 700조? 700조 정도 조금 안 되거나 막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과거에 높았을 때는 꽤 오래전에 제일 높았을 때는 43%까지 올라갔었고요. 외인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 그때는 주식 많이 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그때는 물론 전략적 투자 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를테면은 KB에는 ING 은행이 갖고 있었고 뭐 신한은 BNP 은행이 갖고 있었고
뭐 이런 것처럼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뭐 네. 삼성 코닝도 지금 기업도 사라진 주식이지만은 네. 뭐 코닝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뭐 도레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맞아요. 화학기업에서 많이 예. 들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40%대 초반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한 37% 정도가 거의 피크예요. 근데 갔다 내렸다 반복을 해요. 네. 그런데 언제 사느냐? 경기선행지수 저점인 부분에서 사기 시작해서 고점 부분에서 팔아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2016년 경기 사이클 보면은 네. 이제 2016년의 경기 저점에서 2017년에 확연하게 경기가 돌아서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이 시점에서 예. 외국인 지분이 그때 31%에서 거의 제일 낮았었거든요. 네. 36%까지 올라가요. 36, 7%까지 올라가요. 아하. 그리고 나서 주춤하다가 다시 또 한 번 올라가죠. 34%에서 37%까지, 30%까지 올라간 게 이게 우리나라 경기 동행지수 사이클이 아니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에 따라서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따진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는 한 6개월 정도 실제 경기를 앞서서 보여주는 건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짬뽕이 돼서 지수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특히 OECD라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사실은 볼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건설 지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걸 이제 사서 써주는 그 나라들의 선행 지수를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미래 이익 주가라는 게 미래 이익의 함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미래 이익이라는 게 그 매출하고 함수인 거고 그렇죠. 그 매출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 외국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머징 마켓에 주식 투자하기 되게 쉬울지도 몰라요. 계속 이렇게 하면 먹었으니까. 됐거든. 항상 됐었으니까. 항상 되었으니까. 네. 맨날 그 뭐 국내 기관 투자가 뒷북 개인 뒷북 하는 얘기가 그런 건데 그런데 딱 틀렸던 게 이제 2020년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2020년에. 네, 동학개미 막 사니까. 그때 팬데믹 때. 예. 이거 많이 샀잖아, 개인들이. 네네네네. 엄청나게 사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걔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얘들 왜 이렇게 많이 사? 많이 먹었고. 개인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요? 아니, 고점에서 팔았으니까. 일리 떨어졌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 3.포인트 뭐 근처가 많이 팔았죠. 그 즈음에서. 그리고 주춤하다가 2021년에 다시 팔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선행지수 고점 애들이 예상하고 보시면 2020 선행지수 고점이 나왔잖아요. 네. 이때 많이 팔아요. 많이 팔다가 지난 11, 12월부터 다시 주식을 사는데 다시 사는데 이게 얼마나 추세적으로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지분이 다시 2016년 저점인 31% 정도까지 거의 떨어져요. 다시 떨어지다가 지금 한 32% 정도까지는 다시 조금 올라온 된 것 같아요. 32%, 1.몇 프로 좀 1% 좀 넘게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2,200조니까 1% 해봤자 뭐 한 20조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뭐 한 늘어난 게 한 5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완전 바닥 대비는 좀 더 늘긴 했지만, 그 정도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 사이클상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재고 빌딩을 하면서 선행지수가 이제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제 시크릿칼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중국한테 다 경쟁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조선, 철강, 유화, 반도체 다 지금 글로벌 넘버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분이 한 5% 정도만 는다고 치면은 기업별로 아니요 전체 우리나라 걔들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아까 2016년에 31%에서 2017년 37%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31%에서 한 35% 정도만 올라간다고 치면은 비중으로 예. 그러면은 2,200조에 5%면은 한 100조까지 되나요? 더 살 수 있는 여력으로 보자면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산다고 하면 100조 좀 덜 산다 하더라도 아직 살 여력은 되게 많다. 100조까지는 뭐 안 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지분율이 조금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맞나요? 200조가 10%면 100조면 5%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주가가 견인이 되면은 견인할 수 있는 주 세력은 외국인이지 않느냐. 과거 경험상.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선진국 경기 지수 같이 이제 좋아지는 것들, 경기 선행 지수,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좀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진정이 되고 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같이 풀릴 때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같이 좀 빠르게 바닥을 치고 그렇죠.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는 좀 빨라질 거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저도 참 새로운 거 배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